정말이다. 지금의 암 예방법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는 암의 역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암 전문의로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 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해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고 자부하는 의사의 암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과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암 방치요법 이야말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책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으로 오롯이 저자의 뜻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해당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 암 전문의 저자가 말하는 암과 공생하기 위한 마음가짐 30가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많은 정보 얻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뜻밖의 반격에 나서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역습해온다. 보통 암은 CT 촬영 검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수술 또는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이가 빨라진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쐬어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긴다. 더 나아가 우울증, 치매, 불면, 인지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급격히 살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통증, 저림, 요실금, 탈모 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여생을 괴롭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암을 찾아내거나 해치우려 할 때 즉각 보복하듯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한데 묶어서 암의 역습이라 부르겠습니다. 암의 역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수술이다. 인체 입장에선 인공적인 큰 상처다. 특히 암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적출한 후에 관련된 림프샘까지 몽땅 제거하는 대수술이 되기 쉽다. 그래서 외과의들은 이전부터 수술을 하면 암이 날뛴다. 공기를 쐬면 암이 화를 낸다와 같은 이야기를 동료와 소곤소곤 주고받았다. 대체로 메스를 가하면 암이 기세를 급히 올리기에 재발이나 임종이 재촉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술이라는 자극으로 잠자던 전이가 깨어난다. 수술의 자극을 받아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일도 흔하다. 이상은 암의 역습의 일부분으로 암의 역습에 반격을 해도 승산이 전혀 없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우리 몸속 세포다. 이 분열을 계속하여 그 숫자를 무한히 늘리는 동시에 혈류를 타고 다니며 온몸의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쉼없이 몸집을 부풀린다. 이것이 바로 암전이다. 직경이 겨우 1mm밖에 안 되는 암에 암세포가 100만 개나 들어있다. 암, 즉 악성종양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세포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정된다. 세포의 형태가 비뚤비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된다. 까다로운 점은 똑같이 생김새가 나쁜 암인데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일 수도 있고 유사암이라고 부르는 무해한 가짜 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짜 암은 크기가 직경 0.1mm 이하인 시점부터 전이를 시작하며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직경 1cm 전후로 커졌을 때는 벌써 온몸 여기저기에 전이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암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한다. 진짜 암을 의료체계는 감당하지 못한다. 암 사망자 수는 2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첨단 의료 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암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 라며 기뻐하는 사람은 부스럼 또는 종기가 암으로 진단되는 바람에 과잉 치료로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좋았다기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다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하는 완화 케어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암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8가지 사항을 지키자. 1.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이다. 2.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섣불리 진찰받다가는 혈액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다. 3.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낸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다. 공생이 제일이다. 4. 암 수술은 하지 않는다. 스텐트, 라디오파, 방사선 등 되도록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5. 방사선은 지나치게 쐬지 않는다. 뼈 전이, 설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설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6. 고형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항암제, 분자표적제, 옵디보 등 모든 항암제류는 수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하다. 7. 골고루 잘 먹는다. 특히 육류, 유제품,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여 정상 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 8. 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암을 방치한 환자까지 포함하여 4만 명 이상을 진료해오면서 터득한 이치와 암 환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총망라한 이 책에서 암과의 행복한 공생법을 배운다. 중요한 점은 직감, 지성, 이성이다. 요즘의 암 치료는 아무래도 이상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위험해 라는 직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늘려서 생각할 재료가 갖추어지면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여 결정한다. 이 3가지 힘이 암의 역습을 피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다. 먼저 이 책을 통해 암에 관해 올바르게 잘 알아두자. 아무쪼록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마음가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자. 암 진단의 결정적인 근거는 현미경으로 본 세포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생김새입니다. 세포가 찌그러져서 생김새가 안 좋으면 암, 악성종양이라고 진단합니다. 악성도란 생김새에서 예상되는 나쁜 성질의 정도를 말합니다. 인상은 나쁘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이 많듯이 생김새는 암이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유사암이 진짜 암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진짜 암이고 폐암은 일기라고 하더라도 20-30%가 진짜 암입니다. 림프샘에 전이가 있더라도 다른 장기에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이 많습니다. 암은 대단히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질병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이 나쁘면 경계하거나 악인으로 몰아가듯이 세포의 생김새가 좋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한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는 질서다. 정상세포는 상처가 생긴 곳에서 증식하여 틈을 메운다. 다 나으면 증식을 멈춘다는 인체의 순리를 따르며 분열하고 형태도 잘 갖추고 있다. 반면에 암세포는 폭주족처럼 제멋대로 증식을 계속한다. 형태도 비뚤비뚤하다. 검사에서 PSA 수치가 높다, 폐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낯빛이 노래진다. 하지만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암이 의심된다고 알려줄 뿐이다. 암이 확실하다는 판정은 병리과 전문의가 병리검사를 한 뒤에 내린다. 단, 환자를 치료로 몰아붙이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악성도가 높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와 같은 말로 협박하는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악성도가 높다는 말은 치료를 하면 암이 날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니 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정답이다. 암 표준 치료는 전문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멋대로 정해서 널리 시술되도록 한 암 치료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암 표준 치료 때문에 암의 역습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학 데이터를 무시하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단축할 뿐인 항암제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한다. 암 표준 치료는 의사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이루어진 암 표준 치료는 암에 가장 좋고 훌륭한 치료다. 이런 자화자찬의 선전 문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암 표준 치료의 실체는 해당 전문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각 병원에서 널리 시술하도록 한 암 치료법이다. 이러한 암 표준 치료 때문에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유받고 있다. 내가 암 표준 치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학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돈벌이 제일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 학회,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료 등 모두가 의료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환자를 늘릴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필요도 없는 치료와 약물 사용을 강요해온 게 사실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암 표준 치료라고 하지만 이 중 90%가 건강에 무의미하고 유해한 것을 보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만든 표준임에 틀림없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의료기관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립암센터도 대학병원도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다. 표준 치료는 의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채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는 병변을 이런저런 이유로 암이라고 진단해서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 재치료를 받게끔 환자를 몰아붙여서 일찍 죽게 만든다. 환자의 생명보다 타산을 더 중시하므로 암보다 암 치료로 인한 사망이 늘어만 간다. 일례로 암의 전이를 막는다며 림프샘을 몽땅 잘라내는 림프샘 곽청이 있다. 이 수술법은 림프관과 신경을 끊기에 후유증이 심해서 이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세계적으로 헛되고 해로운 수술이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성행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항암제 치료는 고형암에 대해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는 환자들 대부분에게 항암제 치료를 계속받게 한다. 항암제가 비싸서 환자에게 처방하면 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항암제 남용의 한 요인이다.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 이 암에는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다른 방법을 찾거나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암제의 독성은 건강한 사람도 사정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암은 최근 40년 내내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인을 보면 치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영양실조와 감염증이 많으며 문자 그대로 암 사망은 적다. 어떤 암이든 치료법은 여러 가지다. 방치도 훌륭한 선택사항 중 하나다. 암 방치 환자를 본 적도 없는 의사가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몇 개월이에요 라며 환자들을 협박한다. 암은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전이되어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죽는다.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이 말의 세뇌력은 절대적이다. 실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몇 개월입니다 라고 위협하는 의사들이 많다. 하지만 이 말은 의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상태를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찰할 게 없어요 라면서 냉정하게 쫓아낸다고 한다. 병원 경영을 생각하면 의사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다. 잘 정돈된 공간과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의료기기가 대단히 비싸다. 인건비도 불어난다. 병원은 검사와 치료로 운영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의 치료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태를 지켜보고 싶어하는 환자와는 마주 대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암 방치 환자를 본 적이 없는데도 치료하지 않으면 전이 되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선, 즉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치료를 하면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은 이미 온몸에 잠복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암세포가 날뛰기 시작한다. 내버려 두어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암이 반수 이상이다. 암은 검사도 치료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다. 이런 진실이 널리 알려지면 검사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어 의료 산업이 붕괴하고 만다. 항암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암이 작아질 순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원래 크기로 되돌아온다. 항암제라고 하니까 암을 공격해주겠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암이 나을지도 몰라.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암 표준 치료에 큰 희망을 건다. 그리고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이고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입니다 라고 말하니 설마 의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 말을 믿어버린다. 의사들의 결정적인 대사는 아래와 같은 가머니설이다. 요즘은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물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면 이 항암제를 권하겠습니다. 이는 의사에게서 듣고 속아 넘어간 말이다. 구역질 등을 억제할 뿐 독성의 강도는 예전과 같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무심결에 계속 사용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은 암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말로 암에 잘 듣는 항암제라면 그만큼 독성도 강한 것이라 수명도 단축시키고 만다. 먼저 항암제라는 이름 자체가 과대 광고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항암제가 듣는다라는 말은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응어리가 한동안 오그라든다. 하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는 그 자체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응어리는 거의 확실하게 다시 커진다. 리바운드 하는 것이다. 항암제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항암제의 맹렬한 독성 때문에 픽픽 쓰러져 죽어간다. 서양의 의학지는 항암제의 약해를 부작용이 아닌 독성이라고 기록한다. 항암제 대부분은 농약이나 독가스와 마찬가지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돼 있다. 정해진 양을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동물이다. 암의 역습에 울지 않으려면 암을 잘라내는 것도 항암제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암 치료는 오랫동안 자를 수 있는 것은 전부 잘라낸다. 크게 절제할수록 전이를 잘 막아 생존율이 높아진다라는 외과의들의 주장에 끌려왔다. 더욱이 고형암에는 효과가 없는 항암제 치료가 수술과 한 세트인 것처럼 시행되는데 암의 역습으로 몸만 해칠 뿐이다. 암에게 역습당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는 한 수술하지 않고 항암제를 쓰지 않는 것이다. 암방치 요법의 기본은 고형암에는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고 통증이 오면 완화 케어를 충분히 받는 것이 편안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라고 마음먹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조절 시스템이 있다. 이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생명을 이어온 정교하고 치밀하게 완성된 체계다. 그러므로 컨디션이 좋을 때 검진에서 발견한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다. 전이가 있어도 자각 증상이 없다면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전이가 증대하여 괴로운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면 통증을 줄이고 몸이 편안해지는 치료를 받으면 된다. 주치의와 다른 의견을, 즉 제2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같은 병원 내에서라면 동일한 결론이 나기 쉬우므로 계열이 다른 병원의 다른 진료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수술을 척척하던 외과의도 정작 자신이 암에 걸리면 방사선으로 치료한다. 아무래도 암을 잘라내고 싶거나 암이 커져서 치료하고 싶다면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를 권한다. 방사선 치료가 몸을 훨씬 덜 상하게 하며 치료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나 후유증도 적기 때문이다. 수술을 의욕적으로 하던 외과의도 자신과 가족이 암에 걸리면 서슴없이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다. 방사선 치료의 생존율은 수술과 같은 수준이다. 입원이 불필요하며 3에서 6주 동안 주 5일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 방사선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대, 혀, 식도, 폐, 방광, 전립샘, 자궁경부 등에 생기는 암이다. 뼈 전이에서 오는 괴로운 통증도 방사선 치료로 완화된다.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쐬지 않는 것이다. 방사선의 설량은 1회 2그레이, 주 5회, 합계 2, 30회가 적당하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면
피부가 헐거나 장기에 구멍이 나고 뼈도 쉽게 부러진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치료에 무의미하고 유해하지만 병원에서 항암제를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를 원한다고 말하면 암 치료 자체를 거절당하기 쉽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저자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을 다음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암은 진짜 암과 유사함이 있다. 인상이 나쁘면 악인으로 오해하듯 세포의 형태가 비뚤비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암 중에는 생김새가 나쁘더라도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이 있고 전이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는 유사암이 있다. 암의 절반 이상은 유사암으로 부스럼 또는 종기에 불과하다. 둘째, 암표준 치료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한다.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로 암을 잘라내거나 장기를 적출하고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치료하는데 암은 건드리는 순간 증폭하고 전이가 빨라진다. 항암제의 지독한 독성은 심폐, 골수,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까지 파괴해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증에 걸리기 쉬운 몸으로 만든다. 또 방사선은 너무 많은 양을 쐬면 피부, 장기, 뼈가 상한다. 이러한 암표준 치료는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죽음을 재촉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셋째, 부작용이 없는 좋은 항암제가 있다는 말을 믿어선 안 된다. 이 말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을 사용하여 항암제의 수요나 분량을 늘림으로써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오그라드는 정도를 늘렸다는 뜻이다. 항암제의 대부분은 독약, 극약으로 지정돼 있으며 정해진 양을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동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꿈의 신약은 환상에 불과하다. 넷째, 암방치료법 이야말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암은 노화현상으로 나이가 들면 암 발생 원인이 누적되어 암이 늘어난다. 실제로 80세 이상인 사람들의 유체를 해부해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따라서 암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받아들이고 암을 방치하면서 통증을 관리하며 사는 편이 수명도 늘리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암과 공생하기 위한 마음가짐 30가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제일 좋은 수명 연장법이다. 진짜 암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2. 병원은 위험한 곳이니 가까이 가지 말자. 꼭 이용해야 한다면 되도록 이용 기간을 짧게 하자. 3. 건강한데 검사로 암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 없는 짓이다. 발견되는 암 대부분은 유사암이다. 4. 참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5. 시간은 최고의 진단 의사이자 최선의 약이다. 상태를 지켜보자. 6. 유방의 석회와 폐의 희미한 그림자, PSA 검사로 발견된 암, 연기 자궁경부암, 위 점막암, 대장 폴립 등은 모두 유사암이다. 7. 수술하면 암이 날뛴다. 8. 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9.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치료받다가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을 뿐이다. 10. 느낌, 기분, 생각, 감정과 같은 자신의 오감과 직감을 믿자. 11. 암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로 생명을 연장했다는 증거는 없다. 12. 절제 수술보다 방사선, 라디오파 소작술, 스텐트가 훨씬 덜 아프면서 치료 성적은 똑같다. 13.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 기간은 몇 개월이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협박이다. 14. 의사가 겁을 주는 건 뒤가 캥긴다는 뜻이다. 15. 불행히도 의사는 치료하는 것만 배웠다. 환자를 회복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환자를 검사와 치료에 찌들게 하는 교육을 받는다. 16. 성인의 질병은 암까지 포함하여 90%가 노화현상이다. 이는 의료나 약으로 고칠 수 없다. 17. 고령자 대부분은 약을 전부 끊으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 18. 대학병원은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좋은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다. 19. 외과인은 대수술일수록 보람을 더 크게 느낀다. 20. 수술은 위험한 재앙이며
몸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21. 항암제의 부작용은 독성에 의한 것이다. 22. 치료 성적이 좋다는 항암제 데이터는 제약회사가 정리한 것이다. 23. 가능하면 모든 약을 끊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자. 24. 모든 약의 부작용은 온몸에 영향을 끼친다. 25. 복용을 중지해서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약물은 그 종류가 아주 적다. 26. 통증은 참지 않는다. 아세트아미노펜이 듣지 않으면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자. 27. 암으로 통증을 느낄 때 쓰는 의료용 마약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 28. 지나치게 살이 빠지거나 찌는 상태는 암을 부른다. 29. 암이 사라진다. 암을 예방하거나 치유한다라고 주장하는 요법은 모두 엉터리다. 30. 골고루 잘 먹고 잘 움직이며 잠을 푹 자자. 금연하고 절주하자. 건강법은 이것이 전부이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더욱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행복하세요.